저자가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다. 이럴 때 잘 매수하면 다음날 갭 상승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매집단 아래로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윗골이 달린 양봉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저자의 설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오늘 영상의 16번 내용 돌파 양봉의 분봉 분석으로 종가 베팅 여부를 판단하라. 이 내용은 아마 100만원짜리 유료 강의급 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계좌를 인증한 실전 고수들이 강조하는 전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으로 8년 만에 120만원을 1060억으로 불린 콜라매기의 돌파 타점의 원리, 키움증권 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1년 수익 1억 이상을 인증한 청사진님의 종가 베팅 원리,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국내 최정상급 투자자 개인 투자의 전설 남석관님이 강조한 단기 투자 3가지 타점 등 실전 기법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며, 왜 내가 기법을 적용하면 실패하는지부터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내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영상으로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왜 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벌까? 주식 투자 리스타트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자가 이 내용을 책으로 안 쓰고 강의를 했다면 아마 저자는 돈방석에 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현직 의사라 굳이 그러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호들갑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워낙 책돌이라서 이런 책을 발굴하면 사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히나 12년 전에 쓰여진 고전에 이런 산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 책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건 얼마 전 한 독자님의 추천에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봤고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더니 1독을 마쳤을 땐 와 이게 12년 전 책이라고? 라며 놀랐고 2독을 마쳤을 땐 야 이거 진짜 12년 전 책 맞아? 라고 생각했고 3독을 마쳤을 땐 전율이 일어났으며 책을 덮었을 땐 미쳤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1988년도 임재범님의 고해를 지금 라이브로 들어도 전율이 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기법의 실체를 설명하며 왜 개인 투자자들의 기법이 실패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어떤 오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주가 움직임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무섭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론 설명과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며 정확한 매수 타점, 손절 타점, 익절 타점을 책에서 제시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줍니다. 이 책을 다룬 오늘 영상의 내용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총 17포인트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6번의 내용,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 요인, 13번의 내용, 추세 추종의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16번의 내용, 돌파 양봉의 분봉 분석으로 종가 베팅 여부를 판단하라. 이 3가지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17가지의 내용들 모두 다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을 매수하신 후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법, 그것의 실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기법들은 분명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보인다. 그 기법들은 숱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결정체일 텐데 왜 내가 하면 잘 안 먹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유는 단순하다. 검증을 거쳐 소개되는 확률 높은 매매 기법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그 매매 기법이 진짜로 돈을 잘 벌어주는 방법이라 해도 그 기법이 나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주식시장은 많은 돌발 변수가 존재하고 온갖 작전이 판을 치는 전쟁터다. 피 같은 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서운 시장에서 단순히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사서 어떤 자리에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순진무구한 발상으로는 돈을 벌기는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든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영악하고 노련해질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양하고 복잡한 주식시장의 원리와 돌발 변수, 주식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끝내면 비로소 100% 완벽한 기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2. 원리 이해가 먼저. 단언하건대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 주식으로 잃지 않을 수 있는 매매 구조와 기법의 원리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선행 과정 없이 투자를 시작한다면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한다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물음을 한 번쯤 심각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 투자자들의 무지와 오해.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매매 기법과 지식을 습득하고 노력하면 절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매매 기법이나 지식으로도 주식시장의 리스크, 손실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본능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완벽한 그 무언가는 원래 없고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매매할 때에는 뭔가 확실한 절대 불변의 매매 기법을 찾아 헤매는 모순된 상황에 빠진다.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합리적인 원리나 원칙은 존재한다. 하지만 100% 완벽하게 잃지 않고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는 내가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면 된다. 4. 장세 판단에 대한 무개념과 매매 중독.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장세와는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절대적인 기법이나 비기를 원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고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매매 기법이나 원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매 원칙도 안정적인 시장 상황일 때에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자금 관리와 위험 관리를 열심히 하고 매매 기법을 갈고 닦아서 매매를 한들 시장이 끝없이 하락세로 치닫는다면 매매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매매 기법이 아니라 시장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장세가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철저한 자금 관리와 매매의 기법, 원칙도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반쪽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 매매 기법보다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매 기법이나 종목 선정에만 매달리다가 손실을 본다. 매매 기법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이런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시장의 흐름, 즉 장세이다. 언제 매매해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매 기법이나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다. 5. 실적, 재료, 뉴스 등의 치명적 결함.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주가 자체의 움직임을 경시하는 매매 습관을 들 수 있다. 대개는 기업의 성장성, 재료, 뉴스, 내재 가치 등에 기반을 두고 유망 종목을 선정하여 매매한다. 물론 이런 요인은 분명 참고할 만한 부분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매매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부수적인 요소들이 주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종목에 엄청난 호재와 재료가 떴고 그것을 믿고 매수했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폭락한다. 믿고 버텼지만 계좌는 박살이 나고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이럴 경우 재료나 호재, 기업의 가치는 의미가 없다. 명심해야 할 점은 여러분은 주가를 거래하고 있으며 돈을 버느냐, 잃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도 주가 그 자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주변 인자나 재료에는 치명적 함정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 수익을 내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 겉모술수가 자행되는 곳이다. 급락이 나와도 호재성 뉴스를 퍼뜨리며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고 뉴스가 나오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런 뉴스를 믿고 매수한 사람들은 끝없는 지하실을 경험하게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순진하게 투자해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가 유일하게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가격 자체의 움직임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를 형성하는 주변적인 요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이는지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쌓아나가야 한다. 6.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 요인. 여러분은 주가를 움직이는 근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가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한다. 돈 많은 특정 세력이 주가를 띄우거나 하락시키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인다. 수급,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가는 움직인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은 다른 곳에 있다. 근본적으로 가격의 등락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응집력과 일관성이다. 단순히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거대한 자금으로 강력하고 일관되게 매수 의지를 보여준다면 강력한 수요가 형성될 수 있고 매수자 단독의 매수세는 약하지만 매수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일관되고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하나의 강한 매수 수요가 형성되어 그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매도 혹은 공급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식시장에서의 일관된 매수세와 매도세는 여러 매수자들이 동일한 의지로 함께 형성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소수 내지 강력한 집단 혹은 세력에 의해 형성되고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력의 존재를 음모론적 관점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그것과 관련한 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력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주식시장의 본질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7. 주가는 세력이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명동사채 자금을 끌어다 작전을 벌이는 슈퍼게임이나 부티크 정도로만 생각한다. 물론 이런 집단도 세력이지만 거래소의 중대형주에 개입하여 가격을 선도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세력이다.
이들의 자금력이나 정보력은 개인 세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차원이 다른 메이저리거들이다. 세력이 없는 주식은 하나도 없다.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고 무식한 발상이다. 산발적 개인은 자금력도 주가를 부양시킬 의지도 없다.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모두 돈 많은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주가는 세력이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8. 세력의 습성. 저자는 주가는 결국 세력이 만드는 것이므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력이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력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저자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세력의 목적은 명확하다. 싼 가격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먼저 싼 가격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부터 어려움에 봉착한다. 하락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발동하여 손실을 보면서 팔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세력이라도 낮은 가격에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세력은 그런 개인의 심리를 이용한다. 어차피 싼 가격에는 보유자들이 안 팔 것이므로 가격을 조금 올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간 주가에 본전 심리가 발동하여 앞다투어 자신의 물량을 내놓는다. 기존 보유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로 주가를 올려주면 매도세가 집중되어 집단적으로 짜고 친 듯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현상을 주가가 매물대에 맞고 떨어진다. 또는 저항선에 부딪혀 떨어진다고 한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다. 이런 세력의 습성 덕분에 차트는 중간중간 거래량이 터지는 매집봉이 만들어지고 세력이 매수를 걸어둔 가격대에서 지지되면서 횡보하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모양의 차트는 10중 8구 세력이 매집하는 차트이며 해당 차트의 가격은 결국 상승하게 된다. 세력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싸게 샀으니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려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세력이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많이 매집했다면 다음 단계는 비싸게 파는 것이다. 드디어 D-Day에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해보자. 이 상황에선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9. 거래량 폭발. 단순히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것이다.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사실이다. 세력이 저가에서 나름대로 물량을 매집해도 안 털고 남아있는 기존 보유자들은 많다. 주가가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손해를 안 보고 팔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릴 때면 그때까지 버텼던 나머지 개인들의 물량이 한꺼번에 이 가격대에서 쏟아져 나온다. 세력들은 이 잔당들까지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그들이 팔아치우는 것을 다 받아주면서 가격을 올리게 된다. 워낙 물린 사람이 많아 거래량이 폭증하는 것이다. 이때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다. 주식의 주요 보유 주체가 바뀐다는 말이다. 개미들의 물량이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면 지루했던 횡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박스권 돌파라고 한다. 장기간 횡보하는 박스권을
대량 거래량 돌파했다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의 게임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보유 물량이 세력에게 넘어가고 더 이상 강하게 매도하려는 주체들이 없어진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때부터 세력은 휘파람을 불며 가격을 마구 쳐올리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자리가 이전에 비하여 비싸 보이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반전된다. 막상 손실을 보고 털어버리거나 박스권에서 본전치기를 한 기존 보유자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또 마음이 바뀐다. 장대양봉 하나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겠거니 생각하다가 이후에 주가가 계속 치솟는 걸 보면 손실이 근질거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니 저놈을 잡으면 크게 먹을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심정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하지만 기다리던 기회는 오지 않는다.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적수가 없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가격을 올려댄다. 그걸 바라보는 개미들은 애가 탄다.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결국 안 떨어지면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합리화를 하며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에서 매수에 동참하게 된다. 10. 올렸다, 내렸다. 자, 이제 마지막. 세력이 비싸게 파는 방법이다. 세력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도달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력이 저가에 매집한 물량을 최대한 비싸게 많이 팔 수 있을까? 최고점에서 물량을 한꺼번에 다 팔면 될까? 세력의 물량은 대단히 많아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급락이 나와 문제가 된다. 게다가 이를 보고 공포심을 느낀 개미들이 물량을 던진다면 하락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세력도 큰 수익을 얻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세력은 고가에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터는 게 아니라 최고가 부근에서 티 안 나게 물량을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야금야금 털어버린다. 최고가 부근에서 일부만 매도하면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 조정으로 생각하는 개미들의 매수세가 계속 붙게 된다. 그 다음에 재차 가격을 올린 다음 또 살짝 털고 그러다가 또 너무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다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려 개미들을 유혹하고 이런 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세가 꺾이는 신호를 급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급락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이다. 왜냐하면 급락을 시키면 세력도 손해고 의도적인 급락은 개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 재차 상승시키려는 세력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순히 겁을 주어 손절 물량을 유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급락인지 본격적인 차익 실현을 위한 급락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에 유의해야 한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급락은 세력이 물량을 많이 팔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점에서 평소 수준보다 몇 배 이상의 대량 거래량이 실린 급락은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급락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해도 되지만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락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는 세력의 습성, 매집, 돌파, 이탈의 원리를 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책에서 세력의 습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원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몇 번 곱씹어 읽어보시면서 주가의 변칙적 움직임 속에서 그 근본이 되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1. 주가의 핵심 속성, 지지와 저항.
저자는 지지와 저항이 주가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 강조하는데요. 왜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지 저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감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세상엔 수많은 주식 기법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 기법들의 근본 원리는 단 한 가지 주가의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지와 저항인데 대단히 중요한 주가의 속성이다. 지지란 하락하던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추는 현상. 저항이란 상승하던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멈추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지선은 매도세의 강한 압력으로 후퇴한 매수세가 다시 힘을 키워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는 라인을 말한다. 반대로 저항선은 매수세의 강한 압력으로 후퇴한 매도세가 다시 힘을 키워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는 라인이다.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집중되어 치열하게 공방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지지와 저항이란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주가의 향방이 바로 지지와 저항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모든 주식 매매의 원리는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여 의미 있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저항선 돌파에 실패할 때 매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트레이딩의 핵심 원리이다. 지지선이나 저항선 부근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률은 반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매매하는 이유는 이 지점이 손익비가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어디로 튈지는 절대 알 수 없기에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때문에 매매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손익비가 큰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지점에서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의 움직임의 폭은 크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손익비가 큰 자리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가격이 멈춘다라기보다는 그곳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책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되는 간단한 기준으로는 이동평균선, 매물대, 캔들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라운드 피겨 등을 꼽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개념은 뒤에서 설명될 종가 베팅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12. 추세 추종 매매의 장점과 일반적 오해. 추세 추종 매매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주식 투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수급이 받쳐주는 우량 기업을 상승 초기에 매수해서 큰 시세를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세 추종 매매는 저항 매물대를 뚫은 이후 매수하기 때문에 큰 시세를 노릴 수 있다. 셋째,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이나 장중 주가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투자자들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추세 추종 매매는 주가의 커다란 추세를 노리는 것이어서 급등락하는 시세에 연연하지 않는다. 넷째, 매매 대상이 수급과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우량 중대형주가 대부분이므로 큰 자금 운용도 가능하다. 추세 추종을 많은 사람들이 고점 매수법이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주요 저항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은 지점 이후의 주가는 중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일까? 박스권 상단을 대량 거래량으로 최초 돌파하는 시점을 생각해보자. 세력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저가에서 물량을 많이 매집하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자금이 장대 양봉 상단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력의 평균 매집 단가 또한 그만큼 높아졌다. 그렇다면 세력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팔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전에 오랫동안 티 안 나게 모았던 매집 물량까지 다 팔아치우려면 박스권 돌파가 일어난 지점보다 더 주가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박스권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 이후에는 시세가 크든 작든 이후에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장기간의 박스권을 대량 거래로 최초로 돌파하는 순간은 차트상에서는 이미 고가권이지만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싼 지점이다. 누군가는 고점, 시세의 막바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세의 시작 지점인 것이다. 13.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추세 추종의 정확한 매수 타점.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매수해서 잠깐 큰 수익을 얻은 적이 있지만 매수 이후 다음 날이나 이후 며칠 동안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더 많아 대부분 손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무엇을 고치면 좋을까? 박스권 돌파 매매의 핵심은 박스권을 최초로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최초의 장대양봉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라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구간은 추격 매수 구간이기 때문이다. 세력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높은 구간이다. 그저께 박스권 돌파가 나왔고 어제는 바빠서 사질 못했는데 오늘 추가로 상승이 나왔군. 어차피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으니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오늘 대충 사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문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추격 매수이다. 돌파가 일어난 다음날 장 초반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때 따라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 이후 추가 조정이 2에서 3일간 나와버리면 10% 이상의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흔하다. 추격 매수는 박스권 돌파와 백지장 하나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 돌파 시점에 잡지 못했다 해도 이후에 일시적인 급등에 의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든지 박스권 돌파 시점과 유사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왜냐하면 세력이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도 따라붙는 매수세를 따돌리거나 물량을 추가로 더 매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이후에도 며칠 동안 조정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손절선, 종가 기준으로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이상 홀딩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떨어지니 역시 추세 추종 매매는 고점 추격 매수로 간주하여 손절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것이다. 아무 때나 사고 나서 상 가격보다 떨어지면 단순히 손절하는 습관으로는 절대 큰 시세를 노릴 수 없다. 세력이 박스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스권 돌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시세는 바로 날 수도 있지만 박스권 돌파 이후 2차적인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저자의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남석관 투자자님이 강조한 단기 투자의 3가지 타점, 그 중에서도 이 2가지 타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자, 남석관 투자자님은 시장이 좋은 날 처음 장대 양봉 10% 장대 양봉 떴을 때는 무조건 매수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 역시나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터지는 건 이제 이 종목 추세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무조건 10%에서 들어가 준다라는 거죠. 남석관 투자자님의 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10%에서 사서 윗꼬리를 달거나 또는 상승이 나오다가 주춤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바로 잘라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석환 투자자님이 만약에 이 종목을 좋은 방향성을 이거 세력이 지금 현재 뭔가 의도적으로 매집하고 있구나, 또는 이제 곧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다음 매수 타점은 바로 N형 패턴이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세력이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대 양봉을 뽑은 다음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횡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자의 경우에는 종가에서 매수해서 시가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티는 건데, 자, 남석환 투자자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종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10%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냥 수익이 나면 파시는 거예요. 팔았다가 이 종목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서 저점 구간을 만들면 여기에서 지금 세력이 다시 매집해서 들어올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N형 패턴 만드는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저점 만들면서 다시 반등하는 그 초입에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석환 투자자님은 나의 최애 매수 타점이 바로 N형 패턴 타점이다라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음양 매수 매도 타점은요, 뒤에서 다시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일단 저자의 설명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타점이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저자의 원리 설명을 바탕으로 제가 참고하시라고,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남석환 투자자님의 책을 읽어보신다면 뭔가 연결이 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매도 기법에 어떤 막혔던 부분을 팍 뚫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4. 종목 선정의 조건. 박스권 돌파 매매의 세부적 규칙과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종목 선정. 둘째, 매수와 손절. 셋째, 매도이다. 먼저 종목 선정의 핵심 요소 세 가지부터 알아보자. 첫째는 박스권 돌파의 매수 조건은 먼저 최소 2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간 횡보 내지 박스권 형성이다. 둘째는 박스권 상단을 완전히 돌파하는 양봉이고, 셋째는 돌파 시 대량 거래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파 이전의 횡보 또는 박스권에서 살펴야 할 것은 높이와 길이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자, 이 횡보하고 박스권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박스권이라는 건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거기 안에서 세력이 매집하는 걸 박스권이라고 하고요. 자, 횡보는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고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횡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고점은 낮아지는데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변동성 축소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횡보하고 박스권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박스권 높이가 작을수록, 박스권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박스권 돌파는 반드시 종가 기준으로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해야 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침해하거나 장중 돌파가 나왔다고 달려드는데, 세력은 따라붙는 개인들을 털어내고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기 위해 가격 급락을 연출시킬 수 있으니 꼭 당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판단해야 한다. 돌파 시 거래량은 20일 평균치의 2배에서 2.5배 이상이 나와야 한다. 거래량은 손바뀜의 강도, 상승의 강도, 세력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의 변화까지 함께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자는 책에서 이 세 가지 외에도 수급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추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은 투신의 수급이므로 박스권 돌파 시 투신의 수급이 들어왔는지 함께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책에는 수급의 질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
추세 추종 매매, 종목, 검색식 등을 다루고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5. 추세 추종의 매수, 매도. 추세 추종은 장중 매수가 아닌 종가 매수가 기본이다. 손절은 돌파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인의 경우 조건 검색식 등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종목을 종가에서 매수하면 좋다. 아주 강한 종목은 종가 부근까지 되돌아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오는데 대부분 종가 부근까지 가격이 되돌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 타점을 놓쳤다고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되돌림 가격을 추정하는 좋은 방법은 최초 장대 양봉을 뽑은 날의 15분 봉이나 30분 봉으로 지지선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지지선은 세력의 매집단으로 세력은 해당 가격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지선 부근에서 세력과 함께 매수하는 것도 좋은 눌림 타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돌파 양봉과 되돌림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도 좋다. 자, 8년 만에 120만원을 1060억으로 불린 콜라매기의 돌파 타점의 원리도 저자의 이야기로 설명이 되는데요. 자, 콜라매기도 마찬가지죠. 하향 추세선을 강력하게 상방으로 돌파할 때 거래량을 보면서 매수하라고 하는데 사실 콜라매기 타점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가격 변동폭을 계산해서 장중에 거래량까지 터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장대 양봉 종가 근처에서 그냥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금의 디테일을 더할 수 있는데요. 뒤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100만원 유료 강의 기법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16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30분봉, 분봉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내가 종가에서 매수할지 또는 종가가 아니라 눌림 타점을 노려볼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콜라매기도 마찬가지죠. 세력이 진입한 걸 확인하고 세력이 진입했으니까 세력의 매수 평단은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세력의 매집단 위쪽으로 세력은 가격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콜라매기는 돈을 엄청나게 불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콜라매기 타점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남석관 투자자님의 그냥 10% 찍었을 때 매수하는 투자 방법 또는 저자가 말하는 종가 매수 기법으로 접근을 해도 훌륭한 매수 기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장대 양봉을 뽑은 시가까지 우리는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저자가 뒤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요. 뒤에 17번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6번의 내용 초 중요합니다. 돌파 양봉의 분봉 분석으로 종가 베팅 여부를 판단하라. 저자는 돌파한 당일 양봉의 분봉을 디테일하게 살펴서 다음날 눌림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자, 이 설명이 정말 기막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돌파 양봉들은 일봉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장대 양봉처럼 보이지만 분봉 차트로 보면 그 모양은 다양하며 다양한 흐름에 따른 다양한 대응법이 존재한다. 만약 돌파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장 중반에 지지선을 형성하며 매물대를 소화한 후 장 막판 가격에 급등이 나오면 어떨까? 분봉 차트로 확인해보면 위 그림의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때 종가 가격은 세력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다음날 가격은 세력의 매집단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돌파 장대 양봉 후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온 후에 가격이 다시 지지받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된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남석관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청사진님이 설명한 장 막판에 가격이 급등이 나오면 다음날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 막판에 급등 나온 종목은 종가 베팅 자제하라라는 그 원리도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막판에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자, 그럼 여기가 세력의 매집단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위쪽은 세력의 차익 실현 구간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날 갭으로 크게 띄운 다음에 이 매집단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또는 이 매집단 아래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다시 가격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이 아래쪽 영역은 눌림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30분봉의 움직임을 통해 종가 베팅의 응용도 가능하다. 즉, 매집이 이루어져 매물이 집중된 구간과 종가 사이에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종가 베팅이 유리하고 간격이 크면 다음날 지지선에서 노려 매수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종가 매수와 지지선 매수를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돌파 시 양봉의 분봉 패턴을 참고하여 종가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분봉 패턴은 돌파 양봉에서 장 막판에 급락이 연출되는 것이다. 장 후반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은 장중에 오래 지속된 횡보 구간이 세력의 매집 구간이 아니라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분봉 패턴은 장 초반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장 중반부터 지지선을 형성하며 장 막판까지 모아가는 패턴이다. 이 패턴은 윗꼬리가 형성되는 양봉이 만들어지지만 세력이 장 초반 손절 물량을 받아낸 형상이므로 종가 매수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다. 다음날 장 초반에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 갭이 나오거나 다음날 장 후반에 주가가 상승하여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 저자가 말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분봉 패턴 분석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장중에 한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다가 장 막판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날 하락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다음날에 이런 경우에는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를 지지선으로 활용해서 눌림 타점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집단과 종가 사이의 가격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다음날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가 매수로 대응하자.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모양, 크게 상승이 나오고 세력이 매집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장 막판에 급락이 나오며 그건 매집이 아니라 이탈이므로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 모양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다. 이럴 때 잘 매수하면 다음날 갭상승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크게 급등시킨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리고 장 막판까지 가격대, 이 매집단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형세가 바로 이런 식으로 크게 급등시킨 다음에 개인의 물량을 여기에서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의 매집단은 여기고요. 자, 이 매집단 아래로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하면 다음날 수익 낼 확률이 이 위쪽 모양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장대 양봉이라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장대 양봉, 이것도 장대 양봉이고요. 이것도 장대 양봉이고요. 오히려 윗골이 달린 양봉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저자의 설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책에서 돌파 패턴은 다양하게 연출이 되지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디테일하게 대응을 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분봉 패턴을 분석하는 차트 자료와 저자의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으므로 역시 책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7. 추세 추종의 익절법. 아마 어떤 분들은 돌파 양봉의 종가에서 매수하고 손절을 시가로 잡으면 손절폭이 너무 커질 수 있음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런 걱정을 예상이나 했는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떤 의미에선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도라고 할 수 있다.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결국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팔았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매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 원리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이다. 수급이 개입되고 차트상 의미 있는 돌파가 일어나는 종목의 경우 대부분 돌파 시점 장대 양봉의 시가, 종가 폭은 5에서 10% 수준이다. 즉, 우리가 이러한 종목을 매수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 종가 기준으로 손절하게 될 때의 손절폭도 5에서 10% 되는 수준이 된다. 대략 7%로 생각할 수 있다. 손절폭이 대략 7% 수준이라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매매를 지속할 경우 최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야 할까? 7% 손절폭 전략임에도 2에서 3%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그 전략은 구조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7% 손절폭을 사용하는 전략이라면 기대 수익률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 손익비로 따지면 1대3 정도이다. 그렇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시간과 인내이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손실과 수익이 나는 시간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모르면 절대로 큰 추세를 취할 수 없다. 매수 이후 바로 장대 양봉 두세 방이 나와서 며칠 만에 20% 이상 수익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의미 있는 1대3 손익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평균 9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1에서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익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 익절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해야 할까? 다양한 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평선 데드크로스 매도, 이평선 이탈 매도, 트레일링 익절 컷을 꼽을 수 있다. 이평선 데드크로스 매도 전략은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하방 이탈할 때 매도하는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20일 선이나 60일 선이 어떤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이유는 상승 추세를 취하면서 명확한 매도 기준을 갖기 위함이다. 데드크로스 매도 전략은 주가의 흔들림을 버텨내고 추세를 길게 가져가기 용이하지만 매도하는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이익을 토해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이평선 이탈 매도 전략이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1선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이다. 데드크로스 전략보다 빠른 익절 대응이 가능하지만 개미털기에 속아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트레일링 익절 컷은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하는 경우 매도하는 방법이다. 고점 대비 약 7에서 10% 하락하는 경우라면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어 수익을 보호하는 데 용이하다. 다만 각 전략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하여 각 전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므로 각자의 성향에 맞도록 기준을 잡아서 익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뀌지 않은 원칙은요,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시작이 하락 전환하면 모든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책에서 강조를 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책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책에는 눌림목 매매, 종가 베팅의 허와실, 장 초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장중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종가 베팅의 실제, 자금관리법, 승률과 손익비 등 주옥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년차 개그맨 김용명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오래 버티면 돼요. 오래 버티면 되는데 그 버티는 중간에 약간 내 멘탈이 흔들리고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버티는 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버티는 게 살아나려면 원동력이 되려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는 이제 18년, 20년 개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13년 막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거를 넘기고 지나야만이 그 이상이 되고 그 이상으로 더 높은 위치에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버틴다는 말이 쉽지 않지만 어쩌면 버틴다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버팀력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버팀력은 최고 수준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버티면서 시청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투자도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다 보면 분명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성공의 날이 여러분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서원은 그런 여러분들의 여정 뒤에서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